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5월인데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그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요. 자, 오늘은 우리가 92쪽 갈 차례인데요. 자, 차고에 하는 사표시. 네. 전번주 한 개, 일단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멀죠. 자, 107조가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한자로 쓰면 비진위 표시. 자, 그거는 이제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08조 통정의 표시.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이제 거짓말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 짜고 좋지 무효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둘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3번 요거는 이제 109조 차고입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착각이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차고는 착각의 결론은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가지는 나중에 110조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게 포인트라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급해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예외적 무효, 언제나 무효,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을 못합니다. 이 선의의 제3자만 보고된다 그랬죠. 자, 선의 제3자. 그래서 상대적 효력이라 그래.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입니다. 좀 차후에 나오겠지만 상대적은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추인이 안 되고요. 그 차이죠. 자, 그럼 차고 가보죠. 차고는 일단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된다. 자, 보죠. 갑이 우리가 이제 편지로 청약을 한다고 하죠. 갑이 이제 우리 집을 자 1억에 팔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의사 결정했어요. 1억에 팔겠다고 결정했는데 편지를 쓸 때 깜빡 착각을 했어요. 착각해가지고 글자를 적으면서 잘못 적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1000만 원인데 잘못 적어가지고 1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갑이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착오예요. 우리 보통 그냥 착각이죠. 착각. 그러면 이제 어른이 이제 귀에 들리는 게 100만 원이잖아. 집값 100만 원 싸다. 싸다. 그래서 요리와 내가 10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하고 어른 100만 원에 사겠다고 표시하죠. 이 사람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얘는 불일치하잖아요. 그랬을 때 갑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 100만 원의 계약을 성립한다는 거죠. 성립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이제 좀 많이 불리하니까 이 계약이 자기한테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요 부분의 착각이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중요분이 아니라면 취소를 못해요. 문제는 차고는 중요한 차고냐 중요하지 않은 차고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아무리 중요분의 착오를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착각한 데 대해서 너무 과실이 커요. 근데 이제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과실로 착각했다 그러면 취소 못합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죠. 착오는 결국은 중요분이냐 아니냐 또 중과실이 아니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갑이 중과실이 없다. 중요분이다. 그럼 취소하죠.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무효는 처음부터 언제나 무효고 이걸 취소를 해야 취소한다 의사표시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게 차입니다. 자, 109조 조문 한번 보죠. 109조 제목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준한 거 보죠.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경미한 착오는 취소 못해요. 중요분에 착오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분에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주란 거 보죠. 중대한 과실, 더 줄이면 중과실입니다.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자가 두 개 있는 거 기억해야 돼요. 중요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분일지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전항 그러면 그 제목으로 바꾸고 읽으면 돼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에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선의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악의. 그러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다 법전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핵심만 넣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반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의의는 설명했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와 외부적 표시에 자 불일치를 즉 표의자가 모르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모르한다. 알고 있으면 이제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죠. 이거는 말하는 사람 혼자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두 사람 다 알고 짜고 하는 거죠. 이건 아예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2번 얘기죠. 2번 표의자는 말을 하는 사람,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표의자가 이가 이제 불일치죠. 불일치를 알고 있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나 108조 통정의 표시와 차이점입니다. 구별이 된다. 양가로 3번은 한 10년 전에 나왔던 거죠. 자,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죠. 상대방이 동의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동의하면 표의자의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게 바로 오표시 무예의 원칙과 같아요.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죠. 자, 상대방이 동의했으니까 갑이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잘못해서 10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어요. 근데 을이 이제 이 1억에 동의했다는 거죠. 자, 동의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진위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그냥 1억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니까 착오로 취소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이 임의 규정보다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죠. 특약. 그러니까 특약으로 자 착오가 있어 취소 못한다라고 특약하면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4번 착오 규정도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과 같은 말 보충 규정입니다. 보충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109조 적용을 합의해서 배제할 수가 있다. 배제하면 취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취소할 수가 없다. 그걸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요. 자, 오른쪽 2번에 착오의 유형으로 가보죠. 착오의 종류입니다. 결국 착오는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착오 개념이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이 불일치를 어디서 불일치가 일어나느냐? 의사를 결정할 때 불일치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의사 내용 결정을 잘못했죠. 내용의 착오. 다음에 내용은 제대로 결정했는데 말을 잘못해 표시를 잘못했다. 이것이 일어나면 표시의 착오.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 그래요.
결국은 착오는 두 개입니다. 내용의 착오 아니면 표시상의 착오, 둘 중에 한 개. 내용의 착오 같은 게 우리 이제 법률을 몰라가지고 법률의 착오 이런 거죠. 법률의 착오. 근데 이제 이 법률의 착오. 예를 들면 법률을 몰라가지고 착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법을 몰라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 이런 게 이제 내용의 착오죠. 아니면 이제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가 이제 같다고 잘못 생각했죠. 사실은 다르잖아요. 이게 내용의 착오죠. 자, 표시장의 착오는 아까 잠깐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집을 1억에 팔겠다고 딱 결정은 제대로 했어요. 근데 말을 잘못한 거죠. 자, 뭐 100만 원에 팔겠다 이런 게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착오는 결국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동기의 착오입니다. 시험 여기서 나오죠. 자, 동기. 자, 이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 하는 동기, 원인이죠. 원인의 착오입니다. 이건 원래는 착오가 아니죠. 착오 개념 뭐였어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게 착오라고 그랬죠. 동기는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니잖아요. 착오가 원칙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나와. 우리 동기의 착오와 비슷한 게 이제 우리 110조에서 동기의 불법 배웠잖아요. 103조에서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도 원칙은 103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객관이 아니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동기가 상대방이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무효라 그랬죠. 알려지면 무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동기가 뭐냐? 근데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로 사용하겠다. 이걸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알려지면 자, 이것도 무효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자, 이걸 표시된 동기의 착오. 표시된 또는 상대방 여기는 알려진 건데 여기는 유발된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동기를 유발한 경우 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착오에 해당합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가보죠. 착오의 1. 동기의 착오 중에 표시하세요. 착오는 거의 동기의 착오 출제래요. 동기는 법률행위 하는 원인, 이유입니다. 원인의 착오, 이유의 착오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원칙이라고 적고, 원칙은 착오가 아니다. 자, 1번 원칙은 동기는 동기, 원인, 이유는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하게 된 이유, 원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 줄긋죠.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즉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가 잘못되어도 원칙은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뭐 동기의 착오 대표적인 내가 우리 교과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보죠. 동기의 착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쉽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자, 그린벨트 묶여 있어요.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평당 한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땅 주인이고 소유자고 이쪽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이 그린벨트가 곧 해제된다더라. 곧 풀린다더라. 안 듣고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제 땅값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50만 원 정도 한 5배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 하면 돈 버니까 내가 한 20만 원에 사야 되겠다라고 20만 원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갑한테 가서 자, 동기는 지금 어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갑은 모르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된 줄. 우리 이제 갑한테 가면 아저씨
내가 지금 땅값이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한 2배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라고 20만 원에 파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도 20만 원, 표시도 20만 원.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죠? 이거 착오가 아니잖아요. 정상이잖아. 근데 가본 그래도 또 2배 준다는 기분 좋잖아. 좋다라고 해서 2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평당 20만 원 주고 소유권 넘게 가져왔어요. 소유자 의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는 그냥 이 옆에다가 연탄 공장만 들어서더라. 쫄다가 망했죠, 그죠? 평당 10만 원짜리 5만 원 떨어져요. 그래서 의리 이제 이 동기가 잘못됐다고 이거 취소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거래가 안 돼요. 땅 거래해놓고는 무조건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동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취소하면요, 거래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이제 표시되거나 유발되면 동기의 착오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표시 한번 해보죠. 자, 을이 이제 갑한테 갑니다. 아저씨, 이 땅이 곧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20만 원에 파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짠 거냐 임마? 20만 원에 팔게? 모르겠다. 한 5배 정도, 한 50만 원 주면 팔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만 원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에이, 안 하겠다. 50만 원에 사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이건 뭐죠? 바로 일치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50만 원에 매매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 나중에 이제 동기가 잘못됐죠, 그죠?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됐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 요구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동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니까 이 사람이 안다는 거야. 값도 동기를 알았으니까 얘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유발된 동기라는 것도 이거는 거꾸로 이제 갑이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야. 갑이. 그러면 이제 갑이 이미 동기 알고 있잖아. 을한테, 야, 을아, 우리 땅이 곧 그린벨트 해제되니까 나한테 한 50만 원에 사라. 그래. 이 사람은 동기를 몰랐다면 한 10만 원도 잘 안 샀을 텐데 그냥 50만 원에 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동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개. 표시된 동기의 착오하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잠깐 2번 여기 다만 이거 이제 여기다 표시된 표시라고 적어. 표시 2번이 예외적으로입니다. 교과서에 조금 잘못 썼어요. 예외적으로 표시만 되면 됩니다. 다만 보세요.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의 줄과 표시하면 돼.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의 즉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표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를 표시하면 된다. 자, 줄거세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을이 갑한테 동기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합의까지 할 필요가 없어. 합의해서 계약서 내용에다가 이 동기를 합의할 필요는 없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된 동기의 착오라 그래. 합의된 동기의 착오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또 4번입니다. 4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자,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줄 것이에요. 유발된 경우, 제공도 같은 말이고,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2개 기억해야 돼요. 2번 표시되거나 4번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 기출 보세요. 기출, 바로 냈던 거 기출.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나왔잖아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유발됐으니까 표시 안 해도 돼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판례에서 그 1번이 바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 얘기입니다. 보죠. 1번. 동기의 착오가 줄어 나가보죠. 동기의 착오가까지. 그냥 읽어 나갑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뭐 법률행위가 나오면 계약으로 바꿀 거라 그랬죠. 자, 줄어 나가죠. 이제 그 동기를 그린벨트 해제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 줄어왔죠. 표시하면 돼요.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잘라주세요. 표시되면 충분하다 더 나갈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또 잘라주세요. 읽어 나갑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줄거세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잘 기억해야 돼.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동그라미 2번이 대표적인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2번이 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대개 공무원이 다 유발을 시켜요. 공무원이 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유발을 시킵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대개 공무원들이 법률을 잘 몰라가지고 유발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판례가 보죠. 2번 귀속 해제된 토지입니다. 귀속 해제라는 것은 국가의 귀속이 안 되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자는 국가에 귀속된 재산, 옛날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귀속 재산인 줄 잘못 알고 공무원이 잘못 알았어요. 알고 국가에 정의한 경우 자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이다 이겁니다. 법률을 잘 몰랐죠. 귀속 해제된 토지니까 개인 땅이야 개인 땅. 그런데 공무원이 귀속 재산을 잘못 알고 국가에 정의하라고 자 유발시키죠.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인데 잘라주고 줄거세요. 동기를 제공한 것이 반개 공무원이었다 이거죠. 공무원이 쉽게 얘기해서 귀속이 해제된 토지인데 귀속 재산이라고 잘못 유발시킨 거죠. 이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 청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면 그 동기는 정여 부분의 중요분을 이룬다는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가 바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알고 정여계약 취소는 적법한 취소가 됩니다. 대표적인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동기의 착오는 끝났고,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만 예외적으로 착오에 해당돼. 이것도 착오지만 또 모두 갖춰야 되겠죠. 당연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죠. 그리고 중발이 없어야죠. 자, 다음 2번 내용의 착오는 내용을 잘 모르는 착오죠.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이것만 아까 잠깐 얘기한 거예요. 표의자가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 가치가 같다고 오신해서 청약한 경우죠. 미국 달러, 홍콩 달러는 가치가 다르죠. 이게 내용의 착오입니다. 다음 가장 많은 게 3번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표시를 잘못한 거죠. 표시를 잘못한 착각. 자,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우리 중개사법에 배우는 거죠. 거래계약서 대표의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서에 사인했죠. 표시 잘못했잖아. 이렇게 대표적인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내려오죠. 법률의 착오, 이퀄 제거, 이건 내용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됩니다. 법률의 착오도 내용 착오입니다. 자, 오른쪽 판례 보세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착오입니다. 자, 판례. 법률에 관한 착오. 자, 그 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죠. 이거 법률을 착각했잖아. 예, 법률의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의 내용에 무슨 분의 착오? 중요분에 관한 것인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자, 조심할게. 그러면 착오는, 일단 착오는 내용의 착오 아니면 표시상의 착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예외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착오가 됐어요. 그러면 착오로 취소를 뭘 갖춰야 된다고? 첫째,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동기의 착오는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있어야 될까? 한 개 더 표시되거나 유발된 이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는 요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동기의 착오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3번 착오의 취소 요건은 1. 자, 줄었죠? 중요분의 착오일 것. 중요분이면 중요분. 자, 그러면 중요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자, 우리가, 자, 객관적으로도 중요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돼. 엔드입니다. 자, 갑이, 을과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 착각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착각, 주관적으로도 중요한 착각입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뜻은 일반인,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주관적은 요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되게 표의자는 다 주관적이에요. 누구나 자기한테는 다 중요하죠. 자기 돌아가신 이제 뭐 쉽게 해서 어머니 사진 한 장도 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이거 뭐, 만 원도 안 하는데. 객관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주관적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일반 입장에서. 그럼 우리 판례는 뭘로 판단하느냐? 자, 뭐로 판단하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거래하잖아요. 그죠? 계약은 왜 계약 체결해요? 왜 계약 체결?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계약 체결하는 거야. 이익 보려고. 손해 보려고 계약은 안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이익 보려고. 그죠? 계약은. 이쪽도 마찬가지. 을도 이익 보려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서로가. 이익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익 보려고 계약 체결하는데 이 사람이 이익이 반대. 불이익이 너무 크다.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이 사람은 중요분이 착각되는 거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이게 불이익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커야만이 중요분의 착오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중요분의 판단할 때 동그라미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줄거세요? 가장 외워야 돼.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게 없죠? 이건 중요분이 아니야. 이는 중요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 바로 밑에 판례가 대표적인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보세요. 판례. 기술신용보전기금이, 자, 줄거보세요.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착오로 신용보정했습니다.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착오로 보정해서, 자, 가압류. 자, 이 재산에 가압류가 있다. 자, 가압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가압류가 1억에 걸려있다. 그럼 1억 채무가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가 무효예요. 가압류가 무효라면 신용보증이 뭐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가 무효라면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례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착오로 신용보행하였는데 줄 거 넣고 그 다음에 읽어 나갑니다. 그 가압류가 피보전 권리가 없어. 피보전 권리는 보전하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 그래. 피보전 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견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기술보전기금으로서는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죠? 그와 같은 착오는 중요분에 관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고 짧게 해서 첫 번째 줄에 가압류 있는 것을 모르고 착오로 보정했지만 이퀄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렇게 바꾸세요.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대표로 많이 나옵니다.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보정을 썼는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는 중요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출제하는 판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씩 외워보죠. 방가로 2번 나옵니다. 중요분의 착오의 모습 땡땡 적으세요. 뭐라고 적었어요? 조금 전에 경제적 불이익이 큰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큰 경우가 중요분의 착오 모습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가보죠. 1. 당사자의 통일성에 관한 착오. 이거는 원칙은 중요분입니다. 당사자의 통일성, 중요분이죠. 당사자의 통일성. 예컨대 이런 거죠. 당사자 통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걸 통일성에, 자, 갑인 줄 알았는데 잘못해서 보니까 을이더라. 이런 게 통일성의 착오죠. 예컨대 갑은 자, 돈이 많아요. 100억 가지고 있는 갑인 줄 알고 내가 보정을 썼어요. 뭐 보정을 쓰든 물상 보정을 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파산자더라 이거예요. 쫄딱 망했죠. 이런 게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자, 당사자의 통일성 보세요. 밑에 판례 봅니다. 판례.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는 공란이죠. 공란으로 된 건저당 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자, 읽어보세요. 채무자가 을인 것을 알고, 채무자가 을인 것을 알고 건저당 설정자로 서명 날인했어요. 그런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건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병은 살짝 적어 파산자로 하세요. 채무자 을은 정상인이야. 근데 채무자 병은 파산자죠. 그럼 엄청 경제적 불이익이죠. 이게 통일성의 착오입니다. 병으로 되어 건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됐다면 이와 같은 자 줄고 나가죠. 채무자의 통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을인 줄 알고 건저당 설정자 즉 물상보정인으로 서명 날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이더라. 이런 걸 통일성의 착오라 그래. 이런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물의 통일성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목적물의 통일성의 착오. 목적물의 통일성의 착오 굉장히 많죠. 자, 여기는 10차로입니다. 차로. 10차로예요. 자, 그럼 10차로에 있는 여기는 상가가 좋잖아요. 이 상가, 이 A 상가인 줄 알고, 자, 계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산 밑에 있는 여기 이 상가더라. 엄청난 통일성의 착오죠. 이건 쫄딱 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그게 2번의 목적물의 통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맨 뒤에 줄거죠. 판례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으로 잘못 소개하여, 이게 바로 통일성의 착오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면 통일성의 착오니까 중요분의 착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 3번은 중요 표시야.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4번으로 내려오세요. 4번.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게 대표적인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토지의 현황, 하천이죠. 하천의 착오. 경계에 관한 착오.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몇 평을 내오는 게 아닙니다. 한 1300여 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줄거세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청량결과 약 600평이 줄거세요.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중요분입니다. 자,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청량해 보니까 하천 부지더라. 농지는 평당 100만 원 하는데 하천 부지는 평당 10만 원도 안 합니다. 엄청 경제적 불이익이 크죠. 다음 또, 자, 현황 경계의 착오. 이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입니다. 근데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잘못 알았다. 엄청 중요하죠. 임대차는 뭐야?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사용대차는 월세 못 받잖아. 엄청 불이익이죠. 또 연대 채무를 보정 채무로 안 경우 이런 것이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 올라가세요. 교과서 왔다 갔다 합니다. 3번은 중요 표시하세요. 요거는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겁니다. 자, 경제적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자, 수량, 면적의 착오, 시가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면적의 착오, 가격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 하나 더 적으세요. 자, 면적, 특히 시가, 다음에 소유자의 착오. 이거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면적의 착오, 시가의 착오, 소유자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살 때 청량해보면 면적의 착오가 없어요. 가격 모르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생활하면. 다음에 소유자의 착오는 등기부등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 시가, 소유자를 착각했다. 이건 중요분이 아닙니다. 취소를 못해요. 자, 찾아 나옵니다. 자, 특히 판례 1번의 시가죠. 시가. 토지 매매에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시가의 착오는 중요분이 아닙니다. 시가 같은 말 가격이죠. 가격의 착오는 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일 뿐 줄거세요. 중요분의 착오를 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시가 가격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다음 2번이 이제 뭐냐? 면적의 착오죠. 보죠. 2번.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 등기와 본건 건물 및 부지를 현재 상태,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 4평이죠. 그 4평에 관해서 약 0.2평상 조금 면적이란 말이에요. 0.2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더라도 자, 그래 줄거보죠. 근소한 차이. 근소한 면적의 차이만으로서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고 하거나 사기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면적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자, 중요분의 착오 아닌 대표적인 뭐라고요? 면적, 가격, 소유자의 착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죠.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자, 중과실이 없을 것. 자,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못을 따질 때, 자, 고의는 100% 잘못한 것. 고의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과실이죠. 쉽게 해서 한 50% 잘못한 겁니다. 자, 부주의적인 부주의로 잘못한 거죠. 부주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니까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운전할 때. 자, 뭐 교통사고 났다. 그게 과실이죠. 부주의 의무. 항상 우리는 처벌할 때 고의나 과실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중과실이에요. 이제 무골자성성. 이 과실보다는 무겁고 고의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이게 중과실. 중과실은 요 과실이 현저하다는 거죠. 현저한 부주의라 그래요. 현저한 부주의. 쉽게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7, 80% 잘못한 거 이런 게 중과실이라 그래요. 중과실.
중과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고에서는 중과실이야. 중과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중과실은 현저한 부수기 또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결여 이런 말 쓰죠. 자, 중과실. 그래서 과실은 자 조기시험에 차고에서는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는 겁니다. 중과실. 자, 동그라미 1번에 중대한 과실이란 줄여서 중과실이란 자, 표의자의 직업 등등등에 비추어 이제 줄거보죠. 보통 요구된 추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결여했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현저하게 추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중과실은 자 현재 우리 판례가 중과실은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중과실 3개밖에 없는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판례는 2개입니다. 2개만 해보세요. 자 중과실 판례 이 2가지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 못하는 거. 그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과 2번 잘 기억해야 돼. 반대 외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중과실 판례입니다. 자, 1번은 자 이거예요. 자, 자, 이 땅 위에다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랬어요. 공장. 그러면 이제 안동시청에 가가지고 이 땅 위에 공장 허가 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공장 허가 나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샀다. 그랬더니 허가 안 나더라. 이 중과실입니다. 취소 못해요. 두 번째는 이제 자 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 개인적 거래는 중대한 과실이 나옵니다. 2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번 봅니다. 1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너무 협소하여 좁아서 자 줄거세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자 정리합니다.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땅 위에다가 공장 짓라 그러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취소 못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오른쪽 갑니다. 2번.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땅 사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과실이야.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했다. 잘못됐다. 이건 중과실이야. 취소 못해. 근데 대법관들도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많이 한 대법관들도 공인중개사가 중요하다는 알고 있습니다. 왜? 시험 어렵다는 거 아니까. 우리 지금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사돈에 8천에 변호사 있다. 한 토요일 오라 그래가지고 내기한번 하세요. 우리 기출문제 딱 갖다 드려놓고 우리는 시험 50분이잖아. 그 사람한테 시간 2시간 주세요. 2시간 줘가지고 50점 나오면 밤새도 술 산다 그래요. 이깁니다. 50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현직 변호사 가서 감사. 판사들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하니까. 검사나 변호사는 절대 50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딱 보고 이런 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2번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압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자 줄거세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동그라미 크게 쳐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한 매수인이 바로 이겁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매수인이 그러면 개인적이니까 뭐 도면도 몰라요. 임야도나 임야대당 등을 확인하지 않아 매매 목적물인 자 줄거세요. 목적물인 임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아까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라 그랬죠. 중요분의 착오지만 과실이 커서 취소 못한다는 거야.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또는 공인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경우는 자, 만약에 동일성의 착각이 있어도 중요 부분이지만 중과실에 기인해서 뭐 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한번 기억해야 돼. 땅 위에 공장 설립할 자가 관할관청 즉 안동시청에 가서 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덜컥 땅 샀더니 나중에 허가 안 나오더라. 중과실로 취소 못해요. 다음에 자, 땅 사고 팔면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 거래하면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 못합니다. 그럼 반대. 자, 중개사를 통했어요. 아까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거래했는데 잘못했다. 이거는 그냥 가벼운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3번 얘기예요. 3번 부동산 공인중개업자가 이거는 업자 통했죠. 이는 과실입니다.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으로 잘못 소개하여 왼쪽 있죠, 그죠? 왼쪽 맨 위에 판례도 이 판례예요. 왼쪽. 자, 중개업자가 잘못했죠? 과실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키면 매수인에게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과실만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집 팔고 살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과실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원칙입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저기 원칙이 되고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적용 배제란 말 지우고 예외라고 죠. 예외. 자,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고의가 있다는 거야. 고의 있는 사람은 중과실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근데 을이 상대방이 갑의 중과실을 알고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한다는 것은 얘가 더 나쁜 놈이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판례 갑니다. 상대방이 줄거 상대방 을입니다. 을이 표의자 갑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거죠. 표의자 갑의 착오 알고 이용한 경우는 갑은 상대방은 완전히 고의잖아. 그럴 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 줄어나간다. 착오가 표의자 갑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해 먹었다면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증명 책임이 나와요. 자, 증명 책임은 항상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자, 유효다. 자, 무효다. 뭐 취소다. 이게 총칙에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 계약부에 가면 이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게 정상이고 이 비정상이자 무효, 취소, 해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자, 법원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면 이제 소송을 해야죠. 소송. 자, 소송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 증거를 제출하는 걸 증명 입증이라 그래요. 증명 입증. 그럼 소송에서 증명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은 뭐 검사하고 입증해야 되고, 민사소송은 이제 원고와 피고가 나눈단 말이에요. 입증 책임. 왜?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니까. 법조문을 보면, 자, 여기 원칙은 갑이 입증합니다. 예외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딱 입증 책임 분배라 그래요. 그럼 법조문을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 그러나 이거 예외라고 그랬잖아. 이거예요. 앞에 거는 원고가 입증이요. 여기는 피고 입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법조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애우려는 게 양이 많은 거야. 자, 92쪽 와보세요. 92쪽. 민법은 제대로 공부하면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애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09조 보면 법조문 1항이 문장이 1개야, 2개야.
두 개 적으죠. 앞에 거는 갑이 입증하고 뒤에 거는 을이 입증하는 거야. 이라는 거죠. 의사표시라는 법률 내용에 중요분의 차후는 갑이 입증해야 돼. 그러나 그 차후가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중과실은 을이 입증해야 돼.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돼.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이 사람 뭐 입증하라 그랬어? 차고. 차고는 무슨 차고가 돼야 돼? 중요분의 차고를 입증하라. 이쪽에서는 뭐죠? 중과실을 입증하라는 거죠. 누구의 중과실? 자기의 중과실이 아니라 갑의 중과실이죠. 이렇게 축제예요. 갑니다. 정명책임. 같은 말, 입증책임.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하고 중요분의 착오라는 사실은 표의자가 정명 책임을 집니다. 표의자 갑이죠. 자, 표의자. 자, 여기서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이 사람이 취소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 취소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하는 갑이 입증한다. 자, 이에 반해서, 자, 중과실은, 살짝 중과실은 을의 중과실이 아니라 갑의 중과실이야. 갑의 중과실은 상대방 을이 입증을 합니다. 중과실은 상대방, 자, 상대방은 유효 주장자죠. 이 사람은 취소하니까 무효 주장되고, 이쪽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죠. 상대방 유효 주장자가 정명 책임을 진다. 이걸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쳐요. 학생들이 이제 대개 이제 법 조문 안 보고 대충 외우니까 그래요. 자, 그럼 바로 옆에 기출이 있죠. 그죠? 찾아 나왔던 거 자꾸 어렵게 내서 보세요. 기출.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하라 그랬어요? 상대방 입증해야죠. 상대방은 누구야? 취소 주장하는 사람이야?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야?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죠. 중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틀렸죠? 효력 부인은 갑이잖아. 효력 부인이 아니라 효력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효력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착오에서 증명 책임으로 답을 굉장히 내요. 요걸 외우세요. 그냥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요거는 갑이 입증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착오에 의한 효과. 그럼 사고 효과라는 것은 이걸 증명한 걸 전제로 지금 민법을 수업하는 거예요. 증명한 걸 전제로. 증명했다. 그럼 이 사람이 취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효 중과실을 증명했다. 취소 못하는 거고. 무효는 아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중과실은 요거 두 개를 입증하면 얘는 취소 못하는 거죠. 이걸 입증 못하면 취소하는 거. 자, 결국은 취소가 많아요. 취소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취소가 많죠. 취소 못하는 두 개밖에 없잖아. 중과실은. 자, 갑니다. 효과는, 자, 일단 이제 취소의 개념 봅니다. 자, 유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효, 있을 효력이 있다.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유효. 이게 원칙입니다. 법률행위 99%죠. 그 다음, 무효. 자, 무효는 효력이 없다. 설무. 효력이 없다. 자,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취소야. 취소는, 자, 취소한다는 말하기 전까지 취소 전에는 요겁니다. 유효해요. 취소 후에는 말로 취소한다. 그럼 취소죠. 취소 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무효가 되는 이거는 처음부터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자, 소급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1월 1일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점 있는 거죠. 취소 전까지는 유효, 취소 후는 무효가 됩니다. 자, 1번 보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합니다. 아직 취소 전이니까. 다만 이제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취소 안 하면 뭐라고? 유효. 취소하면 소급적 무효입니다. 2번 나오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 하면? 취소를 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나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지를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됩니다. 자, 3번 중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아까 중과실 2개 외웠죠? 안 외워야 돼.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 질 때 건물 건축 허가를 알아보지 않으면 중과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중과실. 그 다음 중과실의 반대, 즉 중과실이 아니면 줄거세요. 중과실의 반대, 가별 경자. 이거는 생략도 가능해. 그냥 과실 또는 경과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경과실, 그냥 과실 있는 자는 취소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디에 글자가 나온 게 이겁니다. 자, 갑이 이제 중요분의 착오를 했어요. 중요분의 착오했다. 그럼 만약에 중과실이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이 취소권자의 권한이죠. 자기의 권리예요, 권리. 자, 권리니까 취소하면 만약에 오늘 취소했다. 5월 8일 날. 오늘 취소하면 언제로 돌아와서 무효가 된다? 1월 1일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이 자기한테 아까 했죠. 불리할 때 취소한다 그랬어요. 유리할 때 취소한다 그랬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커야 되잖아. 불이익이 크다니까 결국 뭐죠? 자, 이 사람은 손해라는 거죠. 손해가 있으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이쪽이 불이익이라면 이쪽은 뭐가 되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하면 반대가 되죠. 이제 취소하면 무효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이제 무효가 뭘로 바뀌어? 손해로 바뀌죠. 손해로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정당한 권리잖아. 정당한 권리로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 손은 어쩔 수 없는 손해죠. 이거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타조 나옵니다. 잘라주고. 이는 즉 취소라고 적어. 취소는 적법한 취소이므로 정당한 취소죠. 적법한 취소이므로 상대방 어른 취소한 표의자 갑에게 주고나간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주 나와요. 취소는 정당한 취소니까 불법행위가 아니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행위죠.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이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불이익입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5번 이제 적용 범위에서는 3번만 기억하고 3번.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 안 된다. 자, 줄거세요.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착오 규정이 아예 적용 안 되니까 취소 못해요. 따라서 죽어나간다. 착오를 이유로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만약에 착오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자, 6번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사기와의 관계입니다. 뭐 이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또 착오는 109조.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법 조문을 몰라도 107, 108, 109, 110조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109조 착오하고 또는 110조 사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착오 요건을 갖추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의 요건을 갖추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사기와의 관계. 옆에 저거 110조. 양가로 동그라미 1번 양제도는 경합하는 데 따라서 자 줄거세요. 착오가 타인의 기망이 사기입니다. 속이는 거. 기망으로 발생하면 즉 사기로 발생하면 표의자 갑은 요건 증명하여
109조 착오로 취소하거나 또는 110조 사기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오른쪽 갑니다. 양거로 2번 워낙 중요해요. 계약 해제와 착오. 25, 26, 29, 31, 32 매년 나왔잖아요. 워낙 중요합니다. 자, 계약 해제하고 착오 할 수 있어요. 자, 판례 줄거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매도인의, 자, 줄거색 까만 색깔, 매도인 갑이라고 놓고, 매도인 갑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줄거세요. 해지한 후라도 심표. 매도인이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 을로서는 뭐 까만 색깔 줄거세요. 착오를 이유로 착오 109조라고 적고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무효로 할 수가 있다. 더 짧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판례입니다.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자, 이 땅을 아까 잠깐 했던, 자, 요게 이제 농지인 줄 알았어. 매수인이 농지인 줄 알고, 자, 평당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하천부지더라. 아까 이거 중요분이라 그랬죠? 중요분이 차오라 그랬죠? 아까 경제적으로 한 10배 손해봤죠. 이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일단 계약금을 줬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줬다 갈까요? 근데 계약금 딱 주고 나서 청량해 보니까 하천부지야. 아, 이거 중요분이구나. 취소하려고 이제, 자, 중도금 안 줬어요. 중도금 안 줬습니다. 아니면 중도금 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갑이 이제 중도금 안 주니까, 자, 채무불이행이죠? 갑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 해지했어요. 해지한 후, 해지했으니까 이제 뭐 선택하겠어? 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갑이 이제 해제도 하고 엔드, 자,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 해제 계약부에서 배웠죠. 우리는 이제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계약금도 못 찾아오잖아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딱 밑부 시간을 배웠잖아. 아, 이게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하천부지다. 무슨 분이 차고야? 중요분의 차고니까 해제를 당한 이후에도 을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한다 할 수 있어요. 취소하니까 소급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소급적 무효니까 이제 준거 받아와야죠. 계약금 1000만 원 받아오고, 그 다음 손해배상 안 줘도 되죠. 이와 같이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안 해주는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 기억합니다. 해제당한 이후에도 차오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워낙 자주 나와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일지라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다면 착오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이 출제했어요. 자, 밑에 3번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이것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하자 담보 책임은 이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애매했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넘겼어요. 근데 집에 하자가 있어요. 비가 줄줄줄 셉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제 매수인이 갑에게, 야, 하자가 너무 크다. 나 해지하겠다. 해지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담보 책임은. 이 사람이 착오로 착각해가지고 이 하자를 몰랐어요. 착각하고. 그랬을 때는 또 이거 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판례 보세요. 자, 그 까만 색깔 가보죠. 하나,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따라서 매매 계약 내용에 중요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비가 줄줄 샌다 집이 중요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뭐 성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착오 109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착오가 끝나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예제 1번 28의 문제 갑니다. 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네. 약정 특약했다는 거죠. 그럼 아까 했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했어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않기로 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임의 규정입니다. 2번 건물과 부지를 이것도 판례네요.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죠. 면적 조금 부족하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계약은 중요분 착오에 되지 않는다. 취소 못해요. 아까 0.4평 부족했잖아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이란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에 사인했죠. 이거는 표시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줄거 뭐 했죠? 알고 뭐해 먹었어요? 이용했죠. 더 나쁜 놈이잖아. 더 나쁜 놈이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한다 그랬죠.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예외 판례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자, 5번 동기의 착오는 뭐하고 뭐 나와야 취소할 수 있죠? 표시되거나 유발돼 나와야죠.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나왔어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필요 없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여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자, 2번 31회 같으면 작년 저작년 문제나요? 그렇죠. 기억 조금 전에 풀었던 거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했어요. 집 사는데 비가 줄줄줄줄 새더라도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죠.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는 그는 배제되지 않는다. 예,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기억 하나 나왔고 경과실은 취소 가능하죠. 경과실을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 아니죠. 정당한 행위죠. 취소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X. D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또 이용했네. 또 나오네. 이용했으니까 더 나쁜 놈이죠. 중과실에서 취소합니다.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띠가. 자, 그 다음 리얼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바로 이거죠. 적법 해지한 후에도 상대방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한 이후에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이제 110조 갑니다. 조금 쉬었다가